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 결정함으로써 국민의힘은 3개월여 동안 진행된 당 내용을 매듭짓고 정상 운영에 들어갈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상원 변호사님과 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비롯한 정가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매주 금요일에는 갤럽의 여론조사가 그렇죠. 나옵니다. 오늘은 조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무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30%가 깨져가지고 아직은 못 미쳤습니다. 턱걸이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24%인데 5%가 상당히 급등한 겁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갖고 29%. 그래서 2주 만에 반등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65%에서 2%가 내려가지고 63% 이렇게 됐는데, 특히 TK에서 9%나 올랐고요. PK에서 또 3%, 네. 서울에서도 7% 이렇게 올라가지고 5%를 견인하는데, TK 또 네. 서울 이런 민심이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예. 아까 말씀하신 30%를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좀 뭐 이게 기뻐할 일만 아닌데 그 이유가 결국은 그 미국 가서 그 뭐 지금 말한다는 비속어 발언 예. 그게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 주장만 지금 팽팽하게 대립할 뿐이고 예. 그런 와중에서 중도층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아직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이제 TK나 뭐 이렇게 PK. 그러니까 서울에서 7%도 아마 그 PK나 TK 출신 예. 뭐 그런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비속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럼 뭐 그걸 비속어라 할지는 뭐 이재명 대표의 그 형수 욕설에 비하면 이거는 뭐 아주 그 가벼운 정도의 감기와 그 코로나19 정도의 차이인데, 그거 가지고 계속 가십거리가 되고 한 게 결국은 야당의 어떤 프레임, 여기에 국민들이 아직도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프레임을 갖다가 이게 좀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하고 어떤 팬덤이라든가 어떤 그 개딸이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야당의 어떤 프레임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결국 지지율을 갖다가 저희들은 뭐 5% 오른 거 말씀대로 상당히 올랐지만 그래도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 입장에 볼 때는 좀 불만족스러운 지지율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내분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갈등, 법적 갈등 상황도 봉합됐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는 한시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 공포, 그다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지금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봐도 내년은 확실히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거든요. 예. 더 나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겁니다. 예, 물가는 그렇습니다.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고 국민들은 실업이 늘어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 본래 실업이 늘어나면요, 실업자들이 어떤 구매를 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물가는 올라지니까 국민들의 어떤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그걸 지금, 그리고 외환 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몇 주 사이에 지금 외환이 지금 뭐 거의 195억 달러인가요? 네, 한 200억 네, 가까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빠졌어요. 추경호 부총리하고 전부 다 안심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저는 안심하라고 하는 게 더 불안감을 일으키더라고요. IMF 때도 펀더멘털은 뭐 강하다 뭐 이랬는데 확실하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정권이 이게 항상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 그다음 안심시키려는 그건 좋지만 심리적인 어떤 그 중요하지만 좀 실상을 오히려 제대로 알리는 게
오히려 좋은데 그 처칠 수상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데는 정직하게 네. 우리가 지금 힘들다. 그 대신 국민들이 참고 노력 이게 해달라. 피와 땀을 예, 피와 땀을 요구했지 요구했거든요. 않습니까? 그것 네. 때문에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 가지고 결국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저는 뭐 그 우리 정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윤석열 정부는 비록 그 이 정치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 민생이다. 예. 뭐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항상 정치가 우선이더만요 보니까. 민생이 우선 정도가 아니라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 당대표 네, 수락연설 뒤에 그 자막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진짜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결국 지지율은 자연히 따라서 올라간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생에 올인해서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지만 지지율이 올라야 또 민생에 할 수도 있죠. 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올라야 어떤 국정 운정이라든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겠죠. 정책에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면 우선 제일 좋은 건 동반 상승이네. 예, 동반상승이. 그래서 갤럽에서도 뭐 얼마 전까지는 33%까지 올랐고 6월에는 53%까지 올랐습니다. 5월 10일 취임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이렇게 53% 이렇게 올랐었는데 24%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5%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뭐 비속어 논란인지 말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갤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말 실수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빚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3%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가지고 논란을 유발했다. 이거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정말 뭐 일반인들이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 변호사님이라든가 이런 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동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 선동이 먹혀 들어간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게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 이번에 허리케인 이안으로 지금 플로리다는 풍지박산이 됐는데 가가지고 사실 F로 시작하는 그 비속어 하고 또 뭐 막 사용했더라고요. 그렇지만 미국 정치계에서 그걸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 수재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 대응을 잘못했다 소리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십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막 물고 늘어지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는 한 번도 지금 5월 10일에 취임하고 나서 정책이 겨우 한 당의 부자 감세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김건희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말꼬리, 의상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거 가지고 국정이 흘러가니까 그리고 그거는 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언론과 그 언론의 어떤 조작에 의해서 선동당하는 국민들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만일 국민들이 전부 다 그래 한 재밌는 일하네 이 정도로 흘러가 버리고 더 이상 반응을 안 한다면은 야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선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그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언론계가 좀 정상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를 너무 그냥 희화화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정치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를 갖다가 좀 정치다운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시각도 정립이 돼야지. 이렇게 여론의 출렁거림, 거기에 따라서 국정 동력의 상실, 이런 게 조금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이 뭐 이렇게 간발처로 진 측면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으킨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그건 뭐 이번 정부에서 수사한 게 아니고 자기들 경선에서 나온 거죠.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던 걸 그건 계속 수사하는 것이다. 그때 덮은 걸. 그러나 당 대표가 된 이재명에 대한 수사 압박 때문에 어차피 정치권이
이 문제가 매듭지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굴러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여 변호사님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수사도 연기만 피우지 말고 빨리 예. 초기 매듭을 지어라. 연내는 그런 촉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실은 정책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라. 늘 말은 그렇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런 주장을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면 유튜브에서도요. 정책을 얘기하면 아무도 안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라는 게 또 뭐 꼭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대중이든 대다수 국민들은 뭔가 좀 치열하게 싸우고 뭐 이런 것들 또 까식거리들 이런 것에 더 흥미를 갖게 되는 게 아마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잔재미라는 거 있잖아요. 예. 양념. 예. 그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미료를 좀 채야지 맛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건 있지만은 결국 아직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교육에 아직 익숙하진 않다. 예. 그래서 프랑스 같으면 제일 인기 있는 방송이 심야에 하는 정치 토론입니다. 그걸 듣고 재밌었는데 우리는 정치 토론 재밌어 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 제일 많이 보는 게 정치 토론입니다. 뭐 연애 그런 거 빼고는. 정치 토론 내용이 예. 가십에 가까운 정치 토론을 좋아하지. 어떤 그렇죠. 진짜 뭐 감세냐 정세냐 뭐 정세 연금 계획이라든가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이 치열하게 싸우고 저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제안했어요. 미국 인프라 살리는데 3조 달러.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 상원의원 한 분도 거기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서로 협상해가지고 1조 5천억 달러인가로 상당히 감액시킨 다음에 토론인데 그런 토론, 그걸 우리 국민은 보고 진짜 봐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속어를 했냐 안 했냐, 김건희 여사가 그 외국 가서 모자에 망사를 쳤냐 안 쳤냐 이런 게 그 어떤 정쟁거리가 되는 거,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네, 그렇죠. 거죠. 예. 최근에 윤석열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죠. 지금 또 무슨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그런 거리가 됩니까? 그냥 풍자만 하는 풍자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높고 네. 그랬으면 그게 그냥 한번 웃고 말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조금 자격지심이 있을 겁니다. 워낙 지지율 안 나오는데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카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까지 문제는 좀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렇지만 혐오스러운 건 인정 못 하겠다는데 대통령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참 엄청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한 달 월급만 해도 얼마입니까? 최고 공인은 아닙니까? 그냥 전용기도 제공해주고 그럴 때는 그런 걸 참아야 한다는 의무와 같이 부담. 좀 어려운 말로 수인을 해야 한다. 참 우리 법조인 쓰려면 수인 의무, 예. 참을.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원 이런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이라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비난에 대해서 있죠. 국민들이 나한테 이만큼 대우를 해주는 건 그 정도에 대한 비난을 좀 감수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 주마가 편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뭐 여야를 떠나서 거기다 발끈발끈 해버리면은 그거는 어떤 품격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체다 이런 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는 후보지만 정치인만 하나 풍자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그럼요. 규제의 대상이 되고 뭐 어쩌고 할 필요가 없다. 전두환 시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머리 까진 사람은 그 방송에도 못 나왔잖아요. 그래, 그때 그 유명한 탤런트 박용식 씨인가요? 예. 그분은 그 전두환 대통령 많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출연 금지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그렇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왜 밑에서. 문체부에서 나서가지고 무슨 강경 대응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수준은 올라갔는데 BTS라든가 이런 정도로 됐는데 아직 공무원들 수준은 이 전 근대적인 데 사로잡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윤석열 차인가요? 윤석열차. 윤석열차 이런 게 모든 게 보면 있죠.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의 범주입니다. 그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독재자나 어떤 지도자들은 이 표현의 자유를 될 수 있어 억압해가지고 그 자기에 대한 비난을 안 받으면 쉽지만 그게
비난이 그 억압이 시작되면은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예. 좀 가십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니까 예. 또 정치권도 따라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침소 해야지. 봉대를 해야지. 뻥튀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여야 간의 논쟁거리가 그러니까요. 됩니까? 예. 한번 웃고 말 일들인데 예. 이게 무슨 지금 벌써 몇 주째입니까? 그게 문제된 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이렇게 5% 반등을 가져왔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준석 리스크라게 할지 가처분 리스크라게 할지 이준석은 아니라게 할지 일단 이게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4, 5개월 정권을 가져는 왔고 또 이렇게 정권 교체를 이루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주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호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까? 이걸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